자, 3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시 상담 수능 가채점 점수로 바탕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언론인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언론인 혹시 좀 더 어느 쪽으로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네, 저는 기자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능 가채점수 이제 매겨봤을 텐데 어땠나요? 국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요, 김호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김호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우리 학생이 아마 그 가톨릭 대학교 면접을 봤을 텐데 네. 잘 봤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이구. 못 보지는 않았나요? 예, 3일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떨리지 않아요? 네, 너무 떨려요. 예, 하여튼 뭐 수시든 정시든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했나요? 네, 저는 제 수능 성적에 맞는 대학교, 지원 가능한 대학교를 알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꼼꼼하게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을 다 차근차근 안내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2.92등급, 수학은 6.27등급, 영어는 3.26등급, 사회는 3.62등급, 국수영사 평균 3.96등급입니다. 자, 수능 가채점 점수를 보면 국어 B형은 78점으로 3등급 예상이 되고, 수학 A형은 59점으로 5등급 예상되고, 영어 85점으로 3등급,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42점으로 2등급, 사회문화는 44점으로 3등급이 예상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정시희망대학은 이제 가군, 다군은 이제 희망대학은 이제 저희한테 보내지 않았고, 일단 나군으로만 덕성여대 철학과, 그 다음에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 계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전대학은 카톨릭대학교 철학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1단계 합격했고, 이제 합격 후시 기다리고 있고요. 네. 단국대학교 철학과 DKU 인재 전형 지원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점수까지 살펴봤는데요. 수능 가채점 점수를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먼저 제가 분석 전에 우리 학생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학생은 지금 이번 정시 지원할 때 그래도 이제 나는 어떤 기준을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 또 그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일단 오늘 이 상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과 좀 더 자세한 상담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학생은 지금 4개 영역,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원전 수학이 지금 308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좀 불리했던 수학을 빼고 국어, 영어, 사회만 보면 249점 나와 있습니다. 자, 난이도가 어려운 국어 B형, 그 다음에 또 사탐 중에서 그래도 이제 생활과 윤리 점수가 좀 높은 거로 봐서는 그래도 이제 표준 점수화 시키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보니까 등급이 3등급대가 많은데 학생들이 네. 좀 많이 몰려있는 등급대잖아요. 아마 성적표가 나온다면 뭐 100분이나 표준점수를 좀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선생님, 우리 학생 영역별 조합에 따른 유불리 어떻게 보시는가요, 선생님? 예, 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수학이 좀 가장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학생은 이제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탐구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그래도 수학을 반영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영을 하더라도 그 반영 비율이 가장 낮게 들어가는 그런 대학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3개 영역 반영 대학의 조합으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수학을 뺀 나머지 국어, 영어, 사탐을 반영하는 조합이 가장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혹시나 어느 군에 있다면 이때는 또 이제 국어랑 사탐을 좀 더 이제 반영하는 쪽이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할 점은 뭐냐면 우리 학생이 지금 영어와 국어 B는 좀 100분위는 좀 비슷하게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표준 점수화 시키면 좀 난이도가 어려운 국어 B가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어 B를 영어보다 조금 더 활용하는 그런 전략도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유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표준 점수와 100분위까지 고려해서 어떤 조합을 짜는 게 더 유리할까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이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정시 성적이 좀 이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이제 지원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이제 활용 지표로 100분위를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학생은 일단 100분위로 반영하는 대학 중심에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럴 때 이제 그 국어, 영어, 사탐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 그 100분위 반영 비율에 따라서 본인이 좀 더 높은 100분위가 나왔던 영역을 반영 비율로 높게 하는 그런 대학들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활용지표가 100분위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정재훈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반영 기준이 100분위 대학이 어떤 대학들이 있죠? 표준 점수와 100분위 중에서 뭐 따지고 보면은 100분위 반영 대학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4개 여대, 성신, 서울, 동덕, 덕성여대가 모두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분위 반영 대학들은 한 개 영역에서 100분위가 낮게 나올 경우에 합산 점수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한 개 영역이 이제 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을 경우 한 개 영역을 버리는 이런 전략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덕성여대와 서울여대를 꼽아줬는데,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예, 그럼 제가 화면 보시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덕성여대 철학과입니다. 예, 올해 이제 13명을 모집하고 작년도에는 이제 약 6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여기는 이제 수능 100%로 모집합니다. 예,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뭐 가군, 나군, 다군 분할 모집이 아니라 가나군으로 아예 가나다군으로 학과를 다 나눠놨기 때문에 모든 군이 전부 다 이제 수능 100%를 뽑고 있고요. 역시 활용지표는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국어, 영어는 필수고, 그 다음에 수학과 사탐 두 과목 평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역시 여기서 이제 사탐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역별 반영비를 보면 국어랑 이제 영어는 40%를 반영하고 나머지 이제 사탐은 이제 20%를 반영합니다. 다만 좀 좋은 점은 국어 B형 같은 경우는 취득 점수의 10%를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점수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249점인데 지금 여기 덕성여대 철학과 같은 경우는 약 255점 정도를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추가 합격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계열입니다. 자, 올해 36명을 모집하고요. 작년도에 4.23대 1이고 여기는 이제 학생부가 10%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학생부는 이제 국어, 영어, 사회 중에서 상위 등급 3과목씩을 반영하는데 제가 우리 학생 쭉 검토해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2등급 2개, 3등급 하나, 영어는 1등급 하나에 3등급 2개, 사회는 2등급 하나에 3등급 2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생부는 불리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100분위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국어, 영어는 필수고 역시 수학과 사탐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사탐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학교는 조금 더 이제 우리 학생이 유리한 것은 역시 이제 그 사탐 비율을 조금 더 높여놨기 때문에 예, 일단 국어와 영어가 35%, 사회탐구가 30%를 반영한다. 다만 이제 이 대학이랑 이 학과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의 점수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덕성여대 철학과보다는 약간 상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덕성여대와 서울여대를 좀 살펴봤는데요. 특징, 그리고 지원 가능성까지 다 짚어주셨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정시 지원할 때 합격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에게 필요한 포인트는 3가지인데요. 일단 제가 좀 표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이제 수학을 반영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영하더라도 다른 과목과 좀 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좋다. 물론 이제 서울 및 수도권 대학으로는 지금 표에 보시듯이 뭐 강남대부터 한시대까지 있지만 실제는 이는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이외의 다른 대학들도 좀 더 넓혀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사탐 반영률이 높은 대학을 선호하자. 역시 우리 학생이 지금 사탐이 좀 더 높기 때문에 특히 생활과 윤리가 좀 더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변별력이 높았던 생활과 윤리 점수가 높아서 일단 사탐 반영비 높은 대학, 물론 이제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이제 서울여대가 30%,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33.3%, 사회과 대학이 이제 40%까지 반영하지만 실제는 우리 학생의 점수하고 조금 격차가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3번째 포인트에 해당하는 그렇다면 눈을 돌려서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이 아니라 그런 대학을 포함해서 일단 서울 소재 대학의 어떤 분교, 다시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나 아니면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등으로 확장시킬 그런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그럼 우리 학생에게 추천 대학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럼 우리 학생에게 맞는 추천 대학을 제가 군별로 제가 지금 표를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군을 보면요. 일단 덕성여대 이제 사회학과를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기자가 꿈이기 때문에 실제 학과는 별로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회학과는 현실적으로 정시 지원이 일단 점수에 조금 맞추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학과, 그래도 좀 더 사회학과가 좀 더 우리 학생의 점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약간 상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군에는 이제 서울여대 기독교학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이 선호하는 학과고, 기독교 학과를 나와도 충분히 기자의 어떤 그런 자질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성적이 낮은 학과,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점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 점수가 소신 지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인문과학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어 영어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사탐은 100분위를 이제 반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갖고 있는 그 표준 점수의 국어의 높은 부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개 영역 반영 비율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탐 비율이 높은 우리 학생의 어떤 유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모집 인원도 이제 56명으로 많기 때문에 여기는 좀 나군치고는 좀 적정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미디어 문예창작학과 같은 경우도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표준 점수 사탐 100분위 반영하고, 다만 여기는 이제 국어 B형의 가산점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 조금 더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부 다 100분위를 반영하지만 국어비 가산점도 낮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점수가 우리 학생 점수보다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한 걸 원한다. 가군에서 내가 조금 더 소신 지원, 상향 지원 원하면 나군 정도는 안정한 걸 원한다 할 때는 여기 있는 대학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다군에는 이제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상경학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모두 표준 점수만 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개의 그 영역이 전부 다 동일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표준 점수화될 때 높을 수 있는 생활과 윤리, 국어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우리 학생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이 66명으로 많은데 여기는 아무래도 다군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점수대가 높아서 일단은 이제 최초 합격보다는 최종 합격, 즉 추가 합격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소신 지원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학생이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대학은 어디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제가 이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군의 덕성여대와 나군의 이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자, 가군 같은 경우는 덕성여대 사회학과입니다. 여기는 이제 12명을 모집하고요. 작년에 이제 5.2대1 정도 경쟁률을 보였고, 예, 수능 100% 100분위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전형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학생의 점수가 249점 원점수 합계고, 지금 현재 원점수 기준으로 256점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약간 상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네. 자, 나군의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인문과학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시원 6명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5.23대 1인데, 자, 여기는 이제 우리 학생에 해당하는 점수보다 분명히 격차가 앞서 봤던 덕성여대랑 비슷하지만 여기는 지금 영역별 조합이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비율 33.3%를 반영하면서 우리 학생이 유리했던 사탐 반영률이 좀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표준 점수로 국어 같은 경우도 반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점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좀 적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군과 나군 추천 대학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상담 들어봤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우리 학생? 아니요. 아, 충분한 것 충분히 됐어요? 같아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정시에서는 가나다군에 한 번씩 이제 3번의 기회가 우리 학생들한테 있는데, 올해 정시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 가나다군의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가나다군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는 뭐 군의 이동이 좀 있었죠. 아까 조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대학들의 이제 전략군들이 좀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200명 이하의 모집 단위들은 좀 군을 분할하지 말아라. 2개 군까지만 용인을 하고 2017부터는 이제 분할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군별 인원이 사실 가나다군이 다군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의 레벨에 살펴본다면 그것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에 많지만 중위권, 하위권 가게 된다면 인원들이 다 비슷해지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상하좌우를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군마다 한 번의 지원 횟수가 있습니다. 모든 네. 학생이 동일하거든요. 따라서 원서의 총량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위쪽에 있는 학교들과 아래쪽에 있는 학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옆에 있는 학교들이죠. 그 학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른 친구들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때요? 도움 많이 됐어요, 우리 학생? 네. 네, 어떻게 해야겠다 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네. 그래요. 우선은 수시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정시에서의 전략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로 또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도 상의를 해서 좋은 전략 짜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언론인이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정시의 유리한 조합은요, 100분위 기준으로 유리한 조합을 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시 지원 포인트로는요, 수학을 반영하지 않거나 다른 영역과 함께 선택하는 대학, 그리고 사탐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고려하고, 그리고 서울 소재대학의 분교대학까지 확장해서 지원을 좀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 가군에는 상향 수준으로 덕성여대 사회학과, 나군에는 적정 수준으로 연세대 원주 인문과학부, 그리고 고려대 세종 미디어 문예창작학과, 그리고 다군에는 소신 수준으로 홍익대 세종 상경학부 등을 추천합니다.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학생까지 정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가채점 점수 바탕으로 정시 전략을 짜는데 많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15학년도 정시에서 가장 큰 변수라면 어떤 게 있을지 김호성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뭐 쉬운 수능 때문에 그냥 동점자 발생이 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려사항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동점자가 발생할 어떤 그런 소지가 크다. 이게 이렇게 이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는 이제 그 수능 100%만 반영하는 대학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해서 가는 거지만 그 학생부가 같이 반영되는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동점자 처리 기준에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는 그 학생부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율이 비록 작더라도 동점자 처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본인의 점수가 이렇게 충분히 여유 있게 남아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자신의 학생부도 정확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우리 학생들이 가채점으로 정시 배치표를 보면서 아마 전략을 짜고 있을 텐데 배치표를 볼 때는 또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정재훈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가채점으로 이제 배치표가 먼저 나오죠. 근데 가채점 배치표는 이제 원점수하고 그다음에 예상되는 백분위로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이 가채점을 하는 학생들이 좀 이렇게 하위권 학생들은 별로 없고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예상 점수가 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 점을 우선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채점 배치표는 이제 단순 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죠. 따라서 그것을 절대시화하지 마시고요. 네. 대략적인 내 위치 파악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치 파악을 하고 또 자신에게 맞는 그 유불리 같은 거는 잘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호성 선생님, 또 정재원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를 희망하는 졸업생, 그리고 강원대학교 화학공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